오늘은 6일이나 되는 명절 연휴의 첫날입니다. 6일이면 거의 방학 수준이에요. 예. 마음이 조금 여유로우신가요? 예. 근데 저는 의사라서 그런지 조금 다른 측면을 봅니다. 한 6일 정도의 연휴가 있으면은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조금 마음을 너무 놓고 풀어주실 그런 시간도 되게 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지요. 명절이 딱 끝나고 병원을 오시는 분들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막 치솟아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가족끼리 약간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열불나서 병원 오시는 분들. 또 술 많이 드셔가지고 통풍 발작 생겨서 이렇게 막 절면서 줄줄이 문을 여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휴면 연달아서 쉬었으니까 좀 환자분들이 건강해서 오셔야 되는데 실제로는 막 더 피곤하다고 또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은요, 사실 제가 자료로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2019년 이후에는 코로나가 많아져가지고요. 우리나라 질병 통계가 약간 왜곡이 됐고 그 이전인 19년 마지막 해에 추석 전후에 응급실을 사람들이 왜 찾았나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파란 색깔이 평상시인데 빨간 색깔이 추석 때니까 환자분들이 2배 이상 많이 오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많이 오신 이유는 뭐 두드러기, 감기, 장염 그리고 크고 작고 다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볼 수 있죠. 관통상이 2.5배. 1등 질환은 뭘까요? 바로 제일 키가 큰 장염입니다. 생각보다 진짜 많네요. 네, 그래서 이 추석 이 기간에는 장염으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추석 때는 우리가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해졌는데 식중독이나 장염이 많은 이유가 있나요, 또? 따로?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석 연휴 되면요. 지금도 아마 이 아침마당 보시면서 열심히 점 붙이시고 하시죠. 그리고 또 누구는 또 장보러도 많이 가셨을 거예요. 실제로 평상시보다 굉장히 많은 음식을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오는 집에다가 또 차례까지 지내시는 분들은요. 훨씬 더 많은 장을 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장을 보세요. 예. 그런데 문제는 냉장고가 추석 기간이라고 확 커지지가 않잖아요. 그럼 그 음식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네, 냉장고에 못 들어간 음식은 바깥에 뭐 선반에 놓이기도 하면서 이런 상온에 보관되는 음식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2시간의 법칙. 음식이 상하지 않고 바깥에서 이렇게 냉장고 바깥에서 견딜 수 있는 기간은 딱 2시간입니다. 2시간이 넘어가면은 여기서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들이 막 번식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날이 더우면은 이 법칙이 2시간이 아니고 1시간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약간 시원은 하지만 낮에는 그래도 또 더워서 반팔 입어야 되는 게 추석 연휴입니다. 그래서 1시간 이상으로 두게 되면은 지금 부치신 전, 그다음에 지금 저쪽에서 삶고 있는 고기, 냉장고 들어갈 데 없어서 뒷베란다에 잠깐 놨다가 내일 드시게 되면은 응급실 가실 일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또 2번째. 음식을 1시간 이상 바깥에 두지 말라는 거랑 똑같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약간 오래돼서 상했을 것 같은 의심되는 음식이 앞에 있어요. 어머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먹어보죠. 일단 냄새 먼저 맡아봅니다. 네. 그 다음에 귀퉁이를 딱 떼어서 먹어봐요. 괜찮네 하면서 드십니다. 근데 이 먹어봐서 상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음식을 상하게 만드는 세균이 있고요. 또 다른 쪽으로 우리를 토사강난을 일으키게 하는 식중독균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먹어봐서 괜찮지만 식중독균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2번째 하시지 말아야 될 것은 상했을 거라고 약간이라도 의심되면 뭐 끓여가지고 먹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버리는 게 좋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못하는 거잖아요. 제일 못하는. 그래, 아까워서 그래서 못 하시거든. 이번에 꼭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응급실 가셔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일단 바깥에 오래 두지 말란 얘기니까 냉장고를 한 대 더 사야 되겠네요. 아니요. 이거 어쩌나. 더 좋은 답은 딱 먹을 만큼만 음식을 하는 게 사실 그래요. 더 좋은 좀도 안 답입니다. 돼요. 그것도. 이거 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많이 봅니다. 왜 이렇게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냐 하면은요. 토사강난으로 오시는 분도 있지만 또 명절 끝나고 난 다음에 먹기만 하면 미식거리고 토할 것 같아요 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40대 남자분이 오셨어요. 뭐만 먹으면 막 안에서 부글부글하고 구역질이 나서 못 견디겠다고. 그럼 굶으면 괜찮냐? 굶으면 또 막 속이 쓰리시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 혹시 위험이나 궤양 생긴 거 아닐까 하고 내시경을 했는데 완전히 깨끗한 거예요. 이렇게 환자분은 불편한데 내시경으로는 완전히 깨끗한 이러한 질환을 기능성 위장 장애라고 합니다. 근데 왜 추석 연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병이 많으냐면요. 추석 연휴 때는 평상시보다 고기를 조금 더 많이 드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름진 음식도 엄청 많이 먹어요. 그런데 또 시도 때도 없이 드시고 그다음에 저녁 때도 굉장히 많이 드세요. 그렇게다 보니까 위장관이 굉장히 과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로해서 위장관에 스트레스를 주니까 위장관이 나 일 못하겠다라고 나선 병이 기능성 위장 장애입니다. 당연히 음식량을 줄이고 식사를 좀 교정을 하시고 약을 좀 드시면 괜찮아지십니다. 이분도 2주 뒤에 완전히 좋아지셔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근원적으로는 음식을 조금 덜 준비해서 평상시 먹는 것만큼 먹는 것이 이 추석 연휴 기간에 위장관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큰 방법입니다. 아니 그나마 명절 기다려서 좀 풍성하게 먹으려고 하는 건데 하는 아쉬움은 좀 있네요. 네. 아유 김재원 아나운서처럼 많이 드시면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또 주의하셔야 될 분은 망선 질환 있으신 분입니다. 연휴 기간 이전에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식이 조절도 하시다가 연휴 기간이 되면은 또 이제 풍성한 추석이다 보니 흐트러져서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아. 운동하면 되지 하면서 허리띠 풀어놓고 드시게 되면은 당뇨 환자분의 경우에 혈당이 막 올라갈 수밖에 없고 혈압 환자분도 혈압이 막 올라가고 모든 분이 다 배는 나오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음식을 질환별로 짝짝 찍어 본다면은요. 일단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탄수화물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떡이라던가 잡채, 과일, 술을 좀 줄이셔야 되고요. 혈압이 높으신 분은 짠 음식을 조금 줄여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동맥경화가 있으신 분들은 콜레스테롤이 높아질 수 있는 고기 줄여주셔야 되고요. 요산 수치 높으신 분들은 여기다 등푸른 생선이랑 술도 조금 줄여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차림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도대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풍성하게 한번 차려봤습니다. 예. 잘 차리셨네요. 그런데요, 이렇게 다 먹어도 드시면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만큼 사실 드시는 분도 꽤 많지만요. 이렇게 드시면 사실 한 끼 식사에 남들 3번, 4번 밥 먹는 것처럼 드시게 된 겁니다. 아니, 명절엔 그래서 이렇게 먹잖아요. 조금 줄여서 드셔야 되는데요. 또 제가 줄여서 먹자 그러면 또 최 반장님께서 한마디 또 하실 건데 뭐라고 또 그럼 뭘 하실까요? 먹어야 되냐고요. 뭘.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되냐 말이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명절 음식 드셔도 됩니다. 단 제가 이 30년 주부 경련의 구단과 의사로서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소갈비찜을 드신다면 딱 2조각 그랬어요. 2조각. 나물은요 볶지 마시고 무쳐서 드세요. 묻혀서. 처먹. 그다음에 잡채 한 접시 안 됩니다. 2젓가락 내지 3젓가락 4분의 1 드시고요. 접시. 접시 먹어도 젓가락. 밥은 3분의 2공기 드세요. 국 큰 사발 드시면 이 염분 너무 많이 먹습니다. 작은 사발로 드세요. 이렇게 드시는 게 여러분이 평상시 드시는 한 끼입니다. 아니 저 평상시보다 적게 먹는 거예요. 저 정도면. 그 추석 음식은 기름기가 많아서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이 정도 먹어도 똑같이 배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밥 아예 안 먹으면 고기 한 점 더 먹어도 될까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떡을 드신다고 한다면 송편은 5개가 밥 한 공기랑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더 먹는다 뭘 좀 빼주셔야 되고요. 중요한 건 이거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식혜 드시거나 그다음에 과일 맛있는 드시고. 네, 먹어야죠, 과자 많죠. 송편 먹거나 하시면은 또 똑같이 배 나옵니다. 약과. 한과 있잖아. 또 한과 엄청 맛있는데. 선물도 받고. 만약에 그러면 나는 조기구이도 먹고 싶고 모듬점도 해놓고 먹고 진짜 싶으면 전이 어떡하냐. 빠졌네요. 여기 없잖아요. 그럴 때는 점심 때 소갈비찜을 딱 빼시고 조기구이 드시고 저녁 때 소갈비찜을 딱 빼시고 모듬전 드시면 됩니다. 자, 이게 갈비찜은 살짝 양념 쫄아갖고 저녁 때가 더 맛있는데. 네, 바꿔서 드셔도 됩니다. 자, 이제 맛있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휴가가 제일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휴가 마지막 날 밤 사람이래요. 이유는 그때가 제일 피곤해서. 왜 이렇게 휴가를 길게 했는데 피곤하냐면요. 휴가 때는요. 내 평상시 갖고 있던 리듬이 깨어져서 그래요. 저는 오늘 사실 먹는 것만 말씀드렸는데 휴가 기간 동안 건강하게 드시기 위해서는요. 내가 자고 일어나는 거, 내가 움직이고 운동하는 것들 생활의 리듬을 평상시처럼 지키셔야 먹는 것도 따라서 지키실 수 있습니다. 리듬 잃지 않은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